당신은 믿나요? 바람도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어딘가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 위에서 한 소년이 한때는 약속을 어겼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로 선택했다는 것을요? 한라산 자락에 조용히 자리한 성북 마을 사람들 사이에 아무 책에도 적히지 않은 전설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매해 봄마다 불어오는 바람 속에 그리고 흩날리는 비단띠 하나하나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을 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모를 한 소녀와 그리고 한 마을의 운명을 바꿀 만큼 큰 마음을 지닌 소년의 이야기, 약속에 대하여, 희생에 대하여, 그리고 손에 닿지 않는 것을 믿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한라산 자락의 전설 아득한 옛날, 하늘과 땅이 아직 계절의 서사시를 써 내려가던 시절, 제주도는 안개섬이라 불렸다. 그곳에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높은 산 하나 있었으니 바로 한라산이었다. 사람들은 말하길 한라산은 인간계와 하늘계를 잇는 달이라고 했다. 그곳은 사계절이 일정치 않고 안개가 길을 덮으며 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대신해 말을 건넸다. 제주의 사람들은 한라산과 더불어 살아왔다. 마치 그 산이 그들의 조상이기라도 한 듯. 산 아래로는 유채꽃밭이 펼쳐지고 돌담이 집들을 감싸며 할머니들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짜고 할아버지들은 불을 지펴 생선을 굽는다. 아이들은 돌길을 달리며 어른들이 잊어버린 전설들을 제잘거린다. 해마다 겨울이 오면 산 꼭대기부터 눈이 내려 하얗게 뒤덮인다. 온 섬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에 얼어붙는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이상한 해가 찾아온다. 지붕 위엔 눈이 쌓였건만 계곡가엔 벚꽃이 피어난다. 바람은 차갑지 않고 어머니 손길처럼 따뜻하게 불어온다. 그럴 때마다 마을의 할머니들이 말한다. 또 그녀가 왔구먼. 바람을 짜는 처녀 말이다. 그녀의 본명을 아는 이는 없다. 어떤 이는 숨은 바람, 어떤 이는 길 잃은 봄, 또 어떤 이는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 산의 정령이라 말한다. 다만 분명한 건 겨울이 너무 길어 사람들의 희망이 사라질 무렵이면 한라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이상하게 따뜻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기침이 멎고 노인들이 깨어나고 눈 속에서도 새싹이 솟는다. 한라산 자락 마을인 용대마을의 마지막 이야기꾼 범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릴 적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 한라산 꼭대기엔 참나무 숲 속에 사는 처녀가 있는데 그녀는 긴 머리카락과 노래로 바람을 짠단다. 그녀가 노래하면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그녀가 울면 비가 바다로 쏟아지지. 하지만 사람들 마음이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차면 그녀는 다시 1000년 동안 눈 속에 잠들게 된단다. 그 이야기는 세월 따라 전설이 되었지만 진실인지 거짓인지 누구도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겨울 한복판에 갑자기 봄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늘 어렴풋한 기척을 느끼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바람 속을 지나간 것처럼, 눈밭 위에 살며시 남겨진 발자국처럼. 이야기는 어느 혹독한 겨울에 시작되었다. 용대 마을은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추웠다. 10월 말부터 내린 눈은 3월이 다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고기잡이 배는 들어오지 못했고 땅속 무도 얼어버려 거둘 게 없었다. 어르신들이 병들고 아이들은 기침을 멈추지 않았다. 마을은 절망 속에서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마치 태양이 이 섬을 버린 것처럼. 그런 어느 날 아침 눈발이 희미하게 흩날리는 가운데 할인이라는 한 소년이 집 밖으로 나왔다. 그는 어부였던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낡은 속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솔나무 가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추위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할인은 마을의 지붕마다 쌓인 눈을 지나고 꽃 하나 없는 들판을 지나고 조상이 쌓아올린 돌담을 지나 걸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밤새 지어준 주먹밥이 들려 있었다. 만약 이 여정이 실패한다면 그것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는 범식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었다. 할아버지, 산에 있다는 바람 짜는 처녀, 정말 있나요? 범식 할아버지는 할인을 바라보았다. 노쇠한 눈은 흐릿했지만 그 깊이는 바다처럼 깊었다. 곧장 답하지 않고 길게 숨을 쉬며 말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지. 하지만 내 마음이 충분히 따뜻하다면 바람도 네 말에 귀를 기울일 거란다. 할인은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곧장 한라산 정상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범식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한라산이 깨어날 때가 온 건지도 모르지. 그날 마을 하늘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바람도 까마귀도 없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아주 천천히, 마치 하늘도 숨을 멈춘 듯. 장작을 말리던 한 할머니는 눈 속에서 푸른빛이 깜빡였다고 말했고, 어떤 아이는 산에서 누군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평소처럼 아궁이에 불을 지폈지만 모두 어딘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마을 촌장의 집에 모여 조상들에게 들은 오래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눈이 멎었다. 창틈 사이로 부는 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실어왔다. 벚꽃, 어린 풀, 4월 햇살의 냄새였다. 그녀가 왔구먼. 누군가 속삭였다. 바람을 짜는 처녀에 대한 전설은 단지 자장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의 기억, 산의 숨결, 세상이 너무 가혹할 때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꺼내어 믿고 싶은 작은 희망이었다. 범식 할아버지는 또 하나의 전설을 전했다. 그의 조상은 한라산 정상에 계절의 종이라는 작은 동종을 묻어두었다고 한다. 그 종이 스스로 울릴 때면 그녀가 온다는 신호였다. 지금은 아무도 그 종을 찾지 못하지만 해마다 봄이 갑자기 오는 날 사람들은 어디선가 울려오는 맑은 종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어떤 사람은 그녀가 바람의 신과 연꽃을 심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물처럼 부드럽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존재. 그녀가 머리를 빗을 때마다 바람이 방향을 바꾸고 그녀의 눈은 사람 마음속 깊은 진심을 꿰뚫어 본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할 때에만 그녀는 나타난다고. 또 어떤 이들은 그녀는 과거 큰 눈보라에 목숨을 잃은 평범한 소녀였다고 믿었다. 죽기 전 그녀는 이런 소원을 남겼다. 이 세상에 더는 추위로 죽는 이가 없기를.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그녀의 영혼은 산에 머물게 되었고 바람이 되었고 빛이 되었고 작은 기적이 되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는다. 왜냐하면 불안한 세상에서 무언가를 믿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바로 그 가장 아름다운 희망이었다. 마을의 오래된 책엔 이런 문장이 있다. 바람이 말을 걸면 마음으로 들어라. 눈이 울면 미소로 닦아주어라. 그리고 겨울 한복판에 봄이 오면 이유를 묻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은 할인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구절이었다. 그리고 그날 할인이 한라산의 첫 오르막을 디디며 입술로 그 말을 조용히 읊조렸다. 그것은 하나의 기도였고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그 뒤 산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할인은 정말 그녀를 만났을까? 그녀는 왜 그를 받아들였을까?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당신의 가슴으로 느껴야 할 이야기다. 만남과 기묘한 사명, 희뿌연, 겨울 햇살이 하얀 안개를 뚫고 한라산 오솔길을 비추고 있었다. 13살 소년 하리는 헝클어진 검은 머리칼과 바람에 빨갛게 상기된 볼을 하고 눈 덮인 길을 무겁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발밑에는 작고 희미한 발자국이 남겨졌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희망의 불꽃이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하린의 아버지 견씨는 중병에 걸려 있었다. 마을의 의원은 고개를 저었고 약초를 다리던 노인도 며칠 안에 날이 풀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소 하고 중얼거렸다. 하린은 문틈 넘어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싸고 밤새 길을 떠났다. 그의 목적지는 한라산 정상.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는 바람을 짜는 여인, 천설이 산다 한다. 그녀는 참나무 숲 속 해가 제때 떠오르지 않는 곳, 항상 바람이 한숨 쉬는 듯 불어오는 곳에 산다고 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다. 눈은 하린의 소못 소매에 달라붙어 무거워지고 축축해지고 살을 에었다. 발의 감각도 사라졌고 점심때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는 이미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모습만 가득했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말없이 누워있는 아버지. 푸석한 손은 추위에 움켜쥐어 있고 입술은 푸르게 질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 아버지를 살려야 해. 어머니처럼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어. 하리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때였다. 눈발이 더욱 굵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흐려져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즈음 아주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짐승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노래였다. 마치 꿈속에서 들리는 속삭임처럼 얇고 가벼운 선율. 바람아, 잠잠히 불어라.
누나, 조용히 녹아라. 누군가 떨고 있다면 내가 따스함을 전해주리. 하리는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들었다. 안개 속에서 한 사람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고 하얀 망토가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다. 머리카락은 바람에 떠올라 허공에 흩날리고 있었다. 하린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녀였다. 이슬처럼 투명한 얼굴, 창백한 피부, 인간 같지 않은 눈동자.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우면서도 아득했다. 마치 수백 번의 겨울을 거쳐왔지만 변하지 않은 눈동자였다. 왜 여기에 왔니? 그녀의 목소리는 물 위를 스치는 바람 같았다. 하리는 눈 위에 무릎을 꿇고 붉게 상기된 눈으로 말했다. 제발 봄을 주세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도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눈밭 위에 돌처럼 툭툭 떨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구름처럼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바람을 짜는 자이지 축복을 내리는 자가 아니란다. 하지만 내 진심이 깊다면 기회를 줄게. 하리는 고개를 들었다. 뭐든지 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하린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약속하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존재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해. 약속을 어기면 바람은 분노할 것이고 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하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죽더라도 말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마치 구름 사이 달빛 같은 미소였다. 시작하자꾸나. 다음 새날 동안 하리는 그녀와 함께 정상에 있는 안개와 솔잎으로 만든 오두막에서 지냈다. 불도 없었지만 따뜻했고 음식도 없었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하린을 바람이 가장 세게 부는 산 끝으로 데려가 듣는 법을 가르쳤다. 바람은 단지 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이야기를 해. 그녀가 말했다.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나무들의 속삭임을 전하고 북쪽의 바람은 그리움과 슬픔을 담아오지. 서쪽 바람은 아이들의 웃음을 실어오고 남쪽 바람은 아직 희망을 품은 자들의 따스함을 안겨주지. 하리는 바람의 숨결 하나하나를 귀 기울이며 들었고 생애 처음으로 자연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바람은 살아있는 존재 같았고 마음이 있으며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럼 당신도 바람인가요? 하리는 조심스레 물었다.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다. 나는 한때 사람이었단다. 하지만 사람들의 거짓말이 나를 서서히 지우기 시작했어. 누군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내 머리카락 한 올이 사라졌지. 누군가 약속을 어길 때마다 바람은 격노했단다.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선한 마음이 없다면 나도 사라지게 돼. 하리는 조용히 눈 내리는 참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서 그녀는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슬픔처럼 느껴졌다. 셋째 날 밤 그녀는 바람의 실로 반짝이는 비단을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수정처럼 빛나는 무늬를 만들며 공중을 유영했다. 그녀가 손을 돌릴 때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눈송이는 천천히 녹았다. 마침내 그녀는 그 비단을 하린의 어깨에 둘렀다. 바람은 준비됐어. 이 따스함을 마을로 가져가렴. 하지만 기억하렴. 봄이 일찍 왔다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 것.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대가가 따를 거야.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바람의 비단에서 따스한 빛이 퍼지기 시작한 곳. 너의 마음이 길을 안내하리라. 봄은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란다. 하리는 해가 뜨기 직전 산을 내려갔다. 그는 능선을 달렸고 녹은 시냇물을 건너며 깜짝 놀랐다. 눈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늘은 더 맑아졌고 나뭇가지엔 연두빛 새싹이 떨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몰려나왔다. 개울가에는 유채꽃이 피었고 지붕에 얼음도 녹았고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들판에서 뛰놀았고 어른들은 눈을 크게 떴다. 한 할머니가 하린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야, 무슨 짓을 한 거니? 누가 이 봄을 데려온 거냐? 하린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한 아이가 외쳤다. 하린 형이 산에 갔어요. 형이 마법을 가져왔어요. 말해보거라 하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마을 장로가 물었다. 모든 시선이 하린에게 쏠렸다. 그는 침을 삼켰고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깨 위 비단은 여전히 따스했지만 집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눈물 흘리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망설였다. 그리고 결국 산 위에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바람을 짜는 분이에요.
마을은 술렁였고 밤이 되자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산으로 올랐다. 그들은 그 여인을 붙잡으려 했고 재물과 그물을 들고 나섰다. 그녀가 봄을 부를 수 있다면 그냥 이곳에 살게 하자. 다시는 겨울이 오지 않게 말이야. 하지만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 안개 오두막도 발자국도 오직 차가운 바람 한 줄기만이 지나갈 뿐이었다. 그리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바람은 분노한 듯 울부짖었다. 나무들이 휘어지고 시냇물은 다시 얼어붙었다. 마을에서는 하루 만에 봄이 사라졌다. 바람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았고 어린 싹은 꺾였다. 아이들은 다시 기침했고 노인들은 다시 떨었다. 하리는 하늘을 보며 눈물을 터뜨렸다. 한라산 정상에서 바람의 비단이 바닥에 떨어졌고 푸른 빛으로 빛나다가 사라졌다. 천설은 떠났다. 나는 믿었단다. 인간의 마음이 아직 따뜻하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봄을 지킬 만큼 넓지 않았구나. 나는 바람 속에 다시 잠들게다. 사람들이 약속을 지킬 줄 알게 되면 나를 부르렴. 그 마지막 속삭임은 할인만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가슴을 꼭 끌어안았다. 심장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빛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약속이 깨지고 마법의 대가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던 그 밤 이후로 성북 마을은 마치 저주에 걸린 듯 눈과 어둠에 갇혔다. 하루 전만 해도 고개를 내밀던 새싹들은 딱딱한 얼음 아래 시들어 부서져 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이유 모를 혼란 속에 빠졌다. 할인만이 알고 있었다. 바람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 무엇인지. 그는 조용히 마을 사람들과 멀어졌다. 밖으로 나오지도 그 누구와도 마주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픈 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을 잡은 아버지의 눈빛에는 말없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할인아,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니? 아버지 견씨는 피곤하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물었다. 할인은 긴 정막을 견딘 후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단지 아버지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든 걸 망쳐버렸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여전히 울부짖고 나무 문이 빗장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창문과 문틈을 막고 밤낮으로 장작을 지폈지만 여느 겨울과는 다른 냉혹함이 이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새날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사람이었다. 바로 할인이었다. 바로 저 애야. 애가 소녀의 존재를 말했다고. 약속을 깼어. 마을에 재앙을 불러왔다고. 화가 치민 이웃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한때 봄의 전령이라 불리던 그 소녀는 이제 영원한 겨울을 불러온 존재로 낙인 찍혔다. 할머니 몇 분이 그의 집 앞으로 모였다. 그 아이를 데리고 가라.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원래 상태로 돌려놓게 하라. 하리는 창틀 뒤에 숨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침대 밑에는 은빛 바람 비단을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천설은 사라졌다는 것을. 그날 밤 그는 또다시 집을 벗어났다. 이번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떠나는 이를 알아봐주지도 못했고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도 없었다. 눈발을 헤치며 한라산으로 향했다. 바람은 마치 살을 찢는 것처럼 매서웠다. 그의 발걸음이 닿았던 오두막 자리는 이제 차갑고 얼어붙은 바위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부르기 시작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부디 나타나 주세요. 대답은 없었다.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집어삼키듯 차갑게 데리고 갔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제가 약속을 어겼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 모두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잘못은 전부 저예요. 저만 혼내주세요. 눈보라가 얼굴 위로 휘몰아쳤지만 그 순간 그는 이상한 정적을 느꼈다. 바람이 숨쉬는 듯한 짧은 멈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인아,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아니란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에 희생당한 자일 뿐이란다. 그러나 약속, 아무리 작다 해도 그 자체로 대가를 요구 안 하니 지금 내게 남은 길은 단 하나다. 할인의 눈망울이 희망으로 번득였다. 그게 무슨 뜻이죠? 말씀해 주세요. 몸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바람 속에서 울려 퍼졌다. 마법은 누군가 희생할 준비가 되었을 때 존재하느니 만약 네가 봄을 되돌리고 싶다면 너는 바람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약속을 몸에 품고 영원히 지켜야만 한다. 하리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바람이 된다고요? 바람이 잠시 멈추었다. 바람은 이름과 형태를 잃은 존재란다.
그러나 바람은 관찰할 자유가 있고 약속을 대신 지킬 수도 있다. 이제 내겐 견 씨의 아들이란 이름도 성북 마을 사람도 아닌 오직 약속의 기억으로만 존재할 자격이 남았다. 그의 가슴이 떨렸다. 아버지, 마을, 그리고 삶 자체가 떠올랐다. 그러나 하리는 은빛 비단을 꼭 움켜쥐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길이 봄을 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바람은 갑자기 멈추었다. 땅 위에 갑자기 빛이 터졌다. 하린을 감싸는 은빛 비단의 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머리카락은 날리고 눈은 여전히 크게 뜨였으며 얼굴은 점차 흐릿해졌다. 그의 몸은 하얀 바람의 실로 풀려 흩어졌고 손끝에서는 은빛 실이 가늘게 나와 공중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다. 비명도 눈물도 없이 오직 하나의 바람줄기만이 숲을 타고 퍼졌다. 그것은 숨결처럼 가볍고도 산을 감싸는 듯 따스했다. 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새소리를 들었다. 참나무 숲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바람은 여전히 울부짖지 않았으며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리고 봄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들판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환호했고 기뻐했다. 그러나 견 씨는 문 앞에 조용히 서서 산을 바라보다 말을 꺼냈다. 아이는 돌아오지 않겠지?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알겠다. 내 아들은 약속을 지켰구나. 그 후로 성북 마을의 봄은 정확히 제때 찾아왔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았다. 한라산의 바람은 더 이상 거칠지 않았고 이상할 것 없는 봄바람으로 사람들을 어루만졌다. 절망에 떠는 이들은 산에 올라 바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누군가 대신 지킬 뿐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고 한때 약속을 깬 소년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마저 걸고 바로잡았다.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한라산 참나무 아래 작은 바위를 하나 올려두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다. 그리고 바람은 여전히 흐르고 여전히 노래했다. 전설의 여운 수많은 해가 흐른 지금 한라산의 바람은 더 이상 날카롭게 울부짖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얇은 숨결처럼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고 노인의 얼굴을 살짝 어루만지며 아이의 머리카락 위를 장난치듯 흘러간다. 성북 마을 사람들은 이 바람을 봄바람이라 부른다. 오직 이곳에만 존재하는 바람. 지켜진 약속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다. 더 이상 아무도 할인을 보지 못한다. 바람을 짜던 소녀, 천설의 얼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존재를 느낀다. 눈이 아닌 가슴으로. 매년 봄바람이 처음 불어오는 날, 마을 사람들은 상기숙에서 작은 추모 의식을 연다. 제단도 꽃도 없이 단 하나, 가장 큰 참나무 가지에 흰 비단띠 하나를 매달 뿐이다. 해마다 새 비단으로 바꾸지만 사람들은 믿는다. 그 띠에는 한 소년의 첫 번째 약속이 담겨 있다. 심장으로 수놓은 약속. 세대를 잇는 이야기꾼 세월이 지나도 바람을 짜는 사람의 이야기는 책으로 쓰이지 않았다. 오직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졌다. 예전엔 10살 소녀였던 백발의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야기해준다. 할머니는 바람이 빛의 물결처럼 흐르는 걸 본 적이 있단다. 그건 할인이 사라지던 날이었어. 하늘 전체가 환하게 빛났고 그 다음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지. 마치 누군가 마지막 숨을 내쉰 것처럼. 그 아이 진짜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약속을 지켰다는 거야. 모두가 쉽게 잊고 쉽게 포기하는 세상에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일, 그게 바로 기적이란다. 이 이야기는 하얀 말을 탄 영웅도 해피엔딩도 거대한 보상도 없다. 하지만 사람들을 조용히 멈춰 세운다. 왜냐하면 가장 아픈 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 잃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남긴 자취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성북 마을엔 돌로 포장된 길이 생기고 붉은 기와 지붕과 어린이들을 위한 작은 학교도 생겼다. 하지만 할인이 사라졌던 숲은 여전히 손대지 않고 남아있다. 마치 하나의 약속처럼. 사람들은 그곳을 약속의 바람이 머무는 봉우리라고 부른다.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각자의 소원을 가져온다. 하지만 소원을 빌기 전 자신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무언가, 물건 하나, 후회의 한마디, 손으로 쓴 글귀 하나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바람에 실어 보낸다. 바람이 다시 불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는 행운을 얻고 어떤 이는 시련을 마주한다. 하지만 모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채 돌아간다. 마치 바람이 그들의 마음 한 조각을 들어주고 기억해 준 것처럼. 이야기로 살아나는 축제 성북 마을에서는 매년 봄 풍지라는 바람 축제가 열린다. 사람들은 흰색과 연한 파란색의 한복을 입고 아이들은 종이 풍차를 들고 다닌다. 어른들은 집 지붕과 문에 비단띠를 걸어둔다. 마을 중심에서는 전통 연극이 펼쳐진다. 제목은 바로 바람을 짜는 사람. 할인역은 한 남자아이, 천설역은 전통 무용을 하는 소녀가 맡는다. 대사는 거의 없고 몸짓과 북소리로 이야기한다. 연극의 마지막, 할인이 폭풍 속에서 팔을 벌리면 수백 개의 비단띠가 무대 위에서 날아올라 하늘을 뒤덮고 관객들은 흰색과 파란색 바람 속에 감싸인다.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오직 북소리만 울리고 바람은 사람들의 가슴을 지나간다. 믿지 않는 이들 속의 울림,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그건 그냥 전설일 뿐이야. 사람이 어떻게 바람이 된단 말이야? 하지만 그들조차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 번 본 적이 있어. 안개 낀 아침, 산 정상에 서 있던 한 소년. 손에는 비단띠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리고 바람이 불자 소년은 사라졌어. 누군가는 달빛 아래서 천설이 배틀 앞에 앉아 바람을 짜는 꿈을 꿨다고 한다. 누군가는 절망 속에서 이름을 불렀고 바람 속에서 그 이름이 되돌아왔다고 한다. 아이를 잃은 부부가 산에 올라 기도한 후 건강한 아이를 다시 안게 되었다고 말한다. 가장 소중한 걸 바람이 돌려줬다고.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 존재하는 이유는 진짜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선함을 믿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조금 더 따뜻하게 살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남겨진 메시지 할인이 바람이 되었다고 믿는 참나무 아래 이름 없는 비석 하나가 놓여 있다. 그 위에는 옛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다. 약속을 지킨 이는 이름이 남지 않아도 된다. 그 덕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봄이 찾아온다. 누가 그 문장을 새겼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할인의 아버지일 수도, 언젠가 약속을 어겼던 누군가일 수도 있다. 이후로 성북 마을의 아이들은 처음 배우는 말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누군가 마을을 떠날 때 어른들은 잘 가요 대신 이렇게 말한다. 바람이 내 약속을 기억해 줄 거야. 바람을 지키는 자, 영원히 사람들은 말한다. 바람은 붙잡을 수 없지만 잃어버릴 수도 없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항상 돌아온다. 마치 사랑처럼. 떨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운명처럼. 약속도 비록 잊혀졌을지언정 세상의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 숨쉰다. 할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소녀는 결국 모두의 약속을 지키는 존재가 되었다. 마을과 산과 심지어 한 번도 그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천설, 바람을 짜는 소녀는 어쩌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바람을 짜고 있을 것이다. 빛이 사라지지 않는 저편에서 찢어진 약속을 다시 엮고 부서진 사랑을 이어붙이며 잊혀진 꿈을 다시 짜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당신. 만약 언젠가 한라산 정상에 서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듯 입맞춤하고 그 바람 속에서 당신의 이름 같은 소리가 들린다면 그때 조용히 하나의 약속을 속삭여 보세요. 어쩌면 바람이 그것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어떤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를 더 선하게 따뜻하게 살아가게 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게 해줍니다. 한라산에 바람을 짜는 사람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떤 잘못을 안고 있든 당신이 약속을 지키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주변의 작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바람이 당신의 뺨을 스치듯 지나갈 때 조용히 소원을 속삭여 보세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댓글에 자신과의 작은 약속 하나를 남겨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살짝이라도 건드렸다면 조금의 바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이 전설을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바람이 여전히 옛 이야기를 가슴으로 들려주는 그곳에서